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가치투자연구원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꺼내서 수급 분석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가치투자연구원 게시판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시며 궁금하신 사항들을 쭉 올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모두 다 한번 토론의 주제로 삼아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카페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요. 지금 이렇게 수급 분석표 하나만 덩그러니 올라오고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일단 이분은 주식 투자를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열심히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총 발행 주식 중에서 주요 주주가 70% 정도 물량을 들고 있다고 계산했다는 것은 총 발행 주식도 보고 대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보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도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역으로 계산해서 현재 시장에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물량도 추정해 봤고요. 또 누가 들고 있는지는 몰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 계산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70% 중에서 70% 정도는 그 주요 주주들이 들고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시중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된다고 일단 분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30%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절반 정도 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질문은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빼앗기 쉽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면 세력들이 손쉽게 물량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쉽고, 또 반대로 개인들의 물량이 없고 세력들끼리 물량을 들고 있다면 아무래도 세력은 개인들에 비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개인들이 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수급 분석표를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봤죠.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세력 합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 부분은 외국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융투자, 이쪽은 투신, 보험과 투신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급 분석표가 지난 몇 년간 쭉 살펴볼 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보험과 투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수급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험과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쪽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자, 일단 저 보험과 투신이 과연 돈이 어디서 나서 주식 투자를 하는지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여윳돈을 모아서 좀 불려볼 목적으로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그 중에서 좀 돈 있는 분들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역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들면 그 보험금 중에서 일부를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죠. 그런데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에서 판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을 찾아 쓴다는 겁니다. 저축성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펀드부터 가장 먼저 깨었습니다. 깨고 버티다가 최근 3년 전부터는 이 보험도 급기야 깨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경제 지표, 높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실제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체감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수급 분석표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축성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이 펀드도 해약하고 또 보험을 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버티다가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깰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또 심지어 이 사모펀드는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가입하는 건데, 사모펀드에서마저 저렇게 돈이 나온다는 것은 나라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지금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사정도 좀 나아지고요,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보험에서 팔고요, 투신에서 팔고요, 이 사모펀드에서 팝니다. 자, 저 사람들이 파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팝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판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돈 놀 데가 없어서 궁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을 그냥 깨는 거예요. 펀드도 깨고 보험도 깨고 이렇게 끼어서 그 돈 찾아서 생활하는 데 쓰려고 찾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판다 이 말이죠. 주식시장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물론 저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죠.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먹고 살기 괜찮았다면, 또 다르게 해서 지금 아주 풍족하다면 오히려 이 보험도 돈이 더 들어올 거고요, 투신도 돈이 더 들어올 거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돈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하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어려워서 파는 바람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파는 이유가 주식시장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식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파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팔므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언젠가 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올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다 알아요. 알지만 내가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저렇게 팔아서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니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른 분들께서 어려운데 참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도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식을 조금 살 수 있다는 이런 환경, 내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남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파는 주식 사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 재산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번 돈을 가지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뭐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험과 투신이 계속 파는 것을 보고서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튼 수급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종목을 잘 보면은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은 이 종목이 괜찮다는 거죠. 최근 지금 한 3분기 정도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 종목 괜찮으니까 매수할 건데, 자세히 보면 2달 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도 같이 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요, 그 전달보다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그 보험은 그 외국인들은 더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는 팔았죠. 그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보면은요, 지금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해 줬기 때문에 세력값이 플러스 돼 가지고 전달보다 주가가 올랐지만, 이번 달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더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 팔다 보니까 세력값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리고요, 지난달보다 주가는 조금 떨어진 뭐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연기금 매도가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연기금이 예전에 이 종목을 이 분홍색 부분에 보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매수했고요. 특히나 4년 전에는
19,000원 부분에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주가로 봤을 때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수익 내고 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로 추정이 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손절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손절이라는 개념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 이쪽 비중을 좀 줄이고 뭐 다른 쪽 비중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계획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저게 포트폴리오 조정이 의심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단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연기금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일 그 공시를 했다면, 이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 보유했다고 공시를 했다면 내가 다시 이 종목을 팔 때는 또 팔았다고 다시 공시를 할 겁니다. 그 공시를 일단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 부분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사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뭐 최근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그렇게 특정 업종 반도체나 의약품주 빼고는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면 일단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조금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의 기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고 정말로 뭐 현금 흐름은 괜찮고 앞으로 뭐 비전이 있는지, 외국인들이 계속 살만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는 그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조정인지 아닌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우정국 쪽에서 물량이 나오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 종목이 정말로 기업 내용이 괜찮은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말로 참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켜봐야죠. 기업 내용이 별로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뭐 그러면 뭐 아예 이 종목 버려야 되는 거고, 기업이 괜찮다면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었다가도 또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이렇게 돼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지만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었다고 마이너스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뭐 보험이나 투신이나 이쪽은 나라가 어려워서 계속 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파는 걸로 추정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시장 변동성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는데 이쪽은 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연기금 쪽에서 계속 물량이 나올 건지 봐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팔씨름으로 친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하는 겁니다. 아직은 힘 겨루기 중입니다. 바로 여기 돈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몇 가지 의문점을 가졌고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괜찮다 판단됐으면 우리는 딱 요 세력합을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지, 이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 시장 변동성에 어떤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세력이라서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연기금에서 다시 좀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 저게 연기금의 물량이 아니었고 우정국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공시를 봤는데 연기금의 물량이 변화가 없다면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공시를 봤는데 연기금에서 계속 판다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연기금이 정리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럼 딱 외국인들이 연기금에서 정리하는 물량보다 더 사는지 안 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연기금이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다 하면 외국인들이 제 아무리 하더라도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키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관망하는 겁니다.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세력합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어떤 세력들이 매수해서 플러스가 되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지금은 관망하는 거지, 이렇게 팔씨름 하는 그 중에는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뭐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좀 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수급 분석하다가 뭐 이런 종목 만나면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 드린 내용이요.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 공부 좀 더 하시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공부를 좀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